자, 배구 보겠습니다. 3시 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도 되는 재료는 맞습니다. 근데 또 잘못됐습니다. 남배든 여배든 이게 기준이 난 좀 똥배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솔직히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최소 저쪽이 뭐냐, 세르비아가 오바는 해야 돼.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이거 저득점이에요. 저득점. 한 번씩 제가 저득점 쓰죠. 저쪽도 똥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저득점만 봐요. 저득점. 슬베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4강 진출한 부분들이 있는데 세계 선수권 때는 베테랑 늙은이들이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베테랑 의존도가 좀 높습니다. 이 슬베라는 팀 자체가. 모지치하고 그 다음에 우르나우트하고 그다음 체블리 이런 애들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저도 그래도 방구 좀 끼는데 그냥 저는 그냥 다 때려 약간 벌떼 배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 저번에 불가리아 똥배 받은 것처럼 솔직히 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지면은 슬베도 확 무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대 교체가 좀 되는 시점인 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이쪽도 요런 양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똥배 메리트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세르비아 같은 경우도 완패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에 또 명단이 무게감이 상당히 좀 떨어지더라고. 여배도 잘하고 남배도 그래도 좀 하는데 지금 요보비치가 안 나와요. 그 다음 또 페트코비치도 안 나오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1옵션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루브리치라는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안 보였고, 그리고 제가 또 영상 분석을 했을 때도 이만한 선수 가지고 뭐를 압도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요. 나는 오늘 같이 ISR이 그냥 뭐 다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하나를 해가서 뭐 프렌이 또 유리하겠다 요런 걸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득점 안 보시면 뭐 다득점이나 저득점을 가서 좀 이렇게 양상을 보는 게 좀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또 뭐 슬베 동글배 일반승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 또 뭐 세르비아 프렌을 가자고도 또 뭐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한 팀을 가서 한 팀을 두 팀 양상 다 이런 양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승표 안 쓰고 저득점만 딱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세트마다 무너지는 건 양쪽 다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세르비아가 또 그래 니시니치도 떨어졌어요. 니시니치가 거의 주전 미들브로커고 유럽 그 리그에서도 배구도 순위가 높거든요. 우리가 농구도 보고 배구도 있지만 그래서 별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지 않아서 아싸리 이제 뭐 그런 요소들이 많으면 이제 뭐 오늘처럼 뭐 다득점 보실 분들 다득점 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국제전에서 해왔던 뭐 이 실베라는 또 팀 자체가 기존을 일단은 세르비아가 역배받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나 프렌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데 또 확실한 공격 포인트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결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저득점 양상만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요건 이제 가져가실 분들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안 가져갈 정도는 아니고 딱 그 정도의 게임 포지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보면은 일단 슬베 똥배값은 못 한다고 봐요. 저는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여요. 이거 프랑스 역배 받았잖아요. 그리고 장패트리고 아씨 방장아 이거 약간 여배도 그렇고 말이 되나 이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이 이 완전 우리나라 치면은 완전 뭐 2.5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꼬아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물론 폴란드 여배도 잘하고 남배도 잘하지. 조직력이라 하잖아. 뛰어난 애들은 그게 없어. 그래도
지난 언제고 또 폴란드가 그때 2.5 많이 받은 것도 있지. 그것도 못 하는데 저번 경기였나 선수권이었나? 안 돼 이거. 그리고 슬리부카 쿠렉. 그래 쿠렉은 좀 한다 치자 그래. 카츠마렉 슬리부카 그다음 야누스. 걔 누구야? 무슨 스키 있거든. 자토르스키. 또 다 빠지고 뭐 정상 컨디션도 아니고 하는데 어떻게 마인을 한다는 거죠? 프랑스는 작년에 VNL 우승한 팀이고 그리고 아쉽게 지고 뭐 강팀 하면 최소 뭐 3대1까지 기대가 최소는 되는 팀인데 물론 2군급 애들 나오긴 했습니다. 은가페 안 나오고 장페틀이 안 나오고 클레베노 안 나오고 지금 친엔제 르고프 다 안 나오긴 하는데 세터진도 다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니는 이긴다 이거지. 그래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인을 갈 생각은 없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개오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다 빠졌어요. 그리고 세터도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좀 황태기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라 좀 급이 안 되는 애들 누가 올랐다 해야 되노? 뭐 그런 애들이 뛰었다고 보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되긴 해. 그나마 이제 지난 디에즈는 또 있더라. 디에즈는 네이션 배구 지난 VNL엔 뛰었거든요. 오히려 이게 공략을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왜 프랑스는 잘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잖아. 그 선수들이 나오면은. 얘네들 나오면 오히려 기본 실력은 다 돼. 리그 A라고 있거든요. 리그 A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선수들이야. 이네들 지금 온 선수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수들도 몇 명 있어요. 2군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디. 그렇다고 해서 폴란드가 막 뛰어난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여배든 남배든 그런 팀도 아닌데 일단 마인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남배도 마찬가지고 여배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또 저기도 뭐 지금 제외된 선수들도 많은데 봤을 때는 여기나 프렌이나 뭐 오바나 이렇게 노려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배승에다가 좀 여배도 그렇고 남배도 그렇고 좀 극단적으로 한 경기 못하고 좀 안되고 이러면은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갖고 똥배승에 만승 하는 게 별로 없죠. 터키도 여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좀 솔직히 개오바라 생각을 합니다. 당할 수는 있으려면 당할 수는 있어. 근데 저는 좀 솔직히 개오바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애들 내들은 여배보다 남배가 더 못해요. 얘들아. 이제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배당 메리트가 좀 있네. 쟤네들 생각했을 때는 한 세트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나 보네. 배당 메리트가 1.3이면 안 가요. 좋아 보여도 안 가요. 맞대가리가 없어서. 그리고 몇 경기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러셀 또 나왔고요. 아론 러셀하고 데팔코하고 그 무아구 투티아하고 다 있거든요. 거의 그리고 또 이제 리그 하다가 왔기 때문에 딱 카일 렌싱도 있어요. 카일 렌싱도 못 나온다 했는데 다 나오고 그냥 거의 뭐 크리스텐쇼는 안 나와도 돼. 별로 그렇게 뛰어난 부분 아니라서. 네덜란드도 이변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뭐 타이스 그 다음 니미르 몰빵입니다. 물론 니미르 잘해요. 니미르 가지고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 있을 기다. 나랑 작년에 네이션 했던 사람들 기억해봐봐. 1번 나는 산타랑 작년에 네이션 리그에서 빠박이 형 맛있게 묻지. 한 3-4번 묻나? 3-4번 묻는데 미국이랑 상대하기는 버겁다. 그래갖고 방장 니미르고 그 다음에 하고 타이스까지 해가지고 삼성 있었던 하고 풀은 한번 안 보네. 얘 안 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돼요. 몰빵 가지고는. 다른 팀은 되는데 조직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트위스트라든 요루나 이런 애들이 좀 2명, 3명, 4명 이렇게 받쳐줘야 미국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니미르 혼자서 빠박이 형 혼자 니미르 존나 잘하거든. 알제? 니미르 하나 가지고는 안 돼. 힘들어. 물론 타이스도 우리 사마 있을 때보단 또 이제 제일 좋아진 게 또 그 서브 능력 좀 자체가 좀 더 올라갔던데 그거 가지고 알고 3개, 4개 나오고 미들 브로커도 나오고
리시브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미국은 좀 좋은 팀이라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 미국에 이제 아프진 나올 선수들은 다 합류를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카일 앤싱도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네이션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부터 여배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남배 분석할 때. 또 합류되면은 더 증가가 되는 부분이라서 배당 메리트 없으면은 패스 때리려 했는데 배당 메리트가 그럼 꼭 140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지금 오버 해주기는 해요. 근데 그런 애매하고 꼴짜방 경기들은 안 가요, 저는. 알겠지? K리그 보겠습니다. 안 갑니다. 그렇게 어제 K리그 다 맞았어요. 울산 승에 오버 나오고, 포항 경기 오버 나오고. 1분도 분석 안 했습니다. 뭐 분위기 타서 뭐 가면 되지, 그지? 가고 오버 보면 될 것 같고, 둘 다 기세 좋고 경기 내용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틀어맞고 이렇게 안 하고 한 골 넣으면 좀 그래도 처음에는 막 누워 이래 하더만은 전북도 뭐 감독 뭐 김도현 감독 뭐 없잖아, 힘들어. 새로운 감독 해가지고 요까지 남아요. 그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대가 더비도 또 이기면서 지금 계속 올려야 되는 입장이야. 그리고 대구도 항상 그 전주성 벗어나기는 힘들었던 그런 경기다 보니까 전북승 오버 2골 이상 나와야 뭐 문화 풀행 가능하기 때문에 한 골 가지고는 택도 없다. 지금 전북 상황 봤을 때는. 그래 보고 광주하고 수삼은 오버 볼게요. 먹히고 있고 이런 팀들은 하기 더 좋고 병수볼도 일단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된 부분들이죠. 한 골 이상 되게 기대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건 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하고 서울은 인천은 약간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제 다득점 요소적인 부분들은 좀 기대할 수 있다. 결과치에서는 0점 나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당연히 서울이 나와요. 서울이 이렇게 배당 받을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승에다가 보도록 오늘도 오버 많이 보겠습니다. 강원 빼고요. 이건 언더만 볼게요. 대전 울산도 저득점 만드는 게 강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득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기고 그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최용수 감독이 그렇게 뭐 특별히 뭐 서울에 있을 때처럼 이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물을러 가듯이 그냥 김대현이 하고 양현준이 하고 그냥 약간 좀 믿어주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대전도 좀 투자에 비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양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득점 양상도 그다음 특히 또 이제 강원 이기 또 경기장 하면은 또 저득점 양상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지금 뭐 대전이 처먹히면 많이 먹히고 울산전에 동점 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울산은 강원이라는 팀은 거의 뭐 한두 경기 빼고 나서는 울산 팀도 저득점 만들어 보는 게 강원입니다. 특히 또 춘천이나 뭐 이렇게 또 잔디 상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별로 오바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0점대도 많고 조금 대전이 한풀 꺾였다. 그 승리도 지금 몇 경기째 못 먹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프레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상황도 너무 개깨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언더만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니면은 루돌프 가든지 스타트 끊으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트 끊으면 또 끊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의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